I'd like to kiss you, desperately kiss you, like I did in 1990. 앉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허경영 총재님의 강연을 듣고파 토요일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신이시고 시인이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강연 말씀은 지구상 두 어느 곳에도 들을 수 없는 세계 최 아니 세계 최 말이 많거든요. 고차원적인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시원한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대법의 웃음을 선사해 주실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 힘찬 뜨거운 박수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제가 오늘 서울이가 실수했네요. 어? 서울이가 실수했어요. 아, 실수를 안 하면 공산주의처럼 보여. 실수를 해야 돼. 에? 실수를 해야 돼. 공산주의는 달달 외워가지고 하잖아. 그죠? 우리는 안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거 원고 잘못 외워가지고 아우지 탄광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 돼. 북한에서 왔나 봐. 겁내지 말아요. 우리는 좀 못해도 괜찮아. 알겠죠? 마음이 항상 편해야 돼. 편안해야지. 그럼. 근데 실수는 자주 안 하는 게 좋아. 그래. 오늘은 국민혈세 낭비, 국민혈세 낭비와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강해군의 적폐청산의 결과. 알겠죠? 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시작하고 있죠, 지금? 네. 또 이 우리 조선시대 강해군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몇 년 집권했어요? 몇 년 집권했죠? 4년 집권했어. 4년 만에 누가 암살시켰죠? 응?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죽었죠? 그래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4년 만에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가장 개혁을 제대로 한 사람이야. 그래서 겨울에는 감옥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 죄수들
여러 가지 건강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 애로상을 들어가지고 석방할 사람은 전부 뽑아가 석방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생활하고 관계된 거, 돈 문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석방해줘.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임금이 강해군이 마음이 아주 좋은 임금으로 조선시대 임금 중에 최고로 마음이 좋은 임금이야. 근데 이 사람도 자기 누구 죽여요? 자기 동생 죽여 안 죽여요?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여가지고 이 강희군도 자기 동생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됐죠. 우리 세조가 취임할 때도 누가 불명예스럽게 돼요? 단종이 불명예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임금 이 양반이 인조가 들어올 때 강해군이 쫓겨났죠. 불명예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임금들이 나오면서 자기 앞에 있던 임금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해군은 4년 집권. 단종은 얼마 집권했죠? 단종은 실질적으로 집권이라고 할 것도 없어. 단종은. 그러니까 이 세조가 그냥 바로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이렇게 꼭 상대방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희생된 사람이 있죠? 임기 중에 들어온 거야. 이 사람도 임기를 강해군도 왜 4년만 해서 40년 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그냥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주장해. 그래가지고 조선을 그냥 개혁하는 거예요. 쫙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참 멋있는 개혁을 착착착 해나가는데 누가 나타나? 쿠데타. 인조가 저 자문을 넘어서 쿠데타를 해가 밤중에 무너뜨려. 에? 저 왕국만 들어가면 왕자를 뺏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전방에 군대를 오게 하려면 전화가 있나 없나? 전화 있습니까? 옛날에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군대를 데려오려면 이미 다 끝난 이후야.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데 쿠데타가 나면 어떡하죠? 전화 한 통이면 군대들이 움직여 그냥. 그러니까 쿠데타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촛불로 취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이 적폐 여기냐 지속되죠? 이명박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왔나? 이게 엄청난 불이 일어나요. 대구에 포항에 이명박의 고향 대구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징조가 있어 없어요? 징조가 있죠. 여기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서문시장에 불이 일어나고 박 대통령 생각에 막 불이 나고 이상한 징조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 그렇죠?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이 되죠.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박근혜 탄핵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5년 전에 미리 이야기했죠. 탄핵이 있기 5년 전에 이미 그 징조를 다 알아. 박근혜는 이렇게 되라. 너는 이렇게 되라. 너는 이렇게 된다. 트럼프 당시는 미국 공화당 후보 16명 중에 꼴찌할 때죠. 꼴찌할 때 내가 어디에 출연했죠? MBN에 출연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트럼프 보고 허경영과 트럼프가 닮았다. 이래 아나운서가. 허경영과 트럼프. 이게 아주 너무 닮았다. 그 여기 나오는가? 들어봐. 허경영과 트럼프가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트럼프가 미국의 아이콘이다. 16명 중에 지금 꼴찌지만 저 사람 대통령 내가 만들겠다.
비슷하게 공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 일단 트럼프가 있는데 네. 사실 듣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넬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보긴 하지만 사실 기성 정치권을 공격하는 데서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질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트럼프를 진지하게 보지도 않고 허경영을 진지하게 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국민이 진지하게 보고 안 보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선 기간에 텔레비 나와서 얼마나 확실한 언어를 쓰느냐 이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쓴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국민 배당금이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인다, 정신교육대 집어넣는다 이런 말들은 완전히 트럼프의 말한 것보다 1000배, 1000배가 무서운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을 공격은 하는데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러잖아요.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나 무슨 저런 트럼프가 신뢰성이 있었나? 별로 없었죠? 이 다음 정치인 대통령들은 미래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은 신뢰, 국민들의 신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국민들은 신뢰보다도 확실히 바꿔줄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신뢰하려면 맨날 공무원 출신 뭐 서울대 총장 출신 이런 사람이 되지. 신뢰를 원칙으로 한다면 아니 노무현보다는 이해창이가 훨씬 신뢰할 수가 있었지. 그래 안 그래요? 국민은 누굴 택하든가 신뢰보다는 새로운 걸 택해버리는 거예요. 노무현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은 그런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신뢰가 보수 세력인데 그 보수적인 그 세력이 계속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 피를 뽑아가는 거야. 그게 요거야. 혈세 낭비. 맞습니까? 국민 혈세 낭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아니 안기부에 있는 예산이 왜 청와대로 들어가노? 맞아요? 안기부 예산 줄여야지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는 예산이 남고 여는 예산이 부족해. 그거 됩니까? 도둑질을 하자는 게 아니야. 안기부 예산은 남아 돌아가니까 청와대로 주고 청와대 예산은 모자란다는 소리야. 맞죠? 그럼 그런 걸 배정 고쳐야지. 어떻게 안기부 예산이 남고 청와대 예산이 모자란다 이게 말이 되나? 그 누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야. 맞죠? 쓴 건 아니죠? 그게 청와대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여론조사비에 안기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혈세가 주무구식으로 써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내가 몇 프로 절약한다고? 50%를 국민들한테 20세 이상한테 월 1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국민 배당금 시대가 옵니까 안 옵니까? 국민 배당금에 대항할 자가 있을까 없을까? 다음 대통령 때 국민 배당금에 대항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라에 조금 전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거 이재명이가 이야기한 거 있죠? 들어봐.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허경영이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면서 국민당을 바꾸려고 무상복지 정책으로 청년 세대들을 현혹하지 말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저번에 훨씬 더 포퓰리스트가 있네요. 그건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번 대선 때 65살이 넘으면 무조건 한 달 20만 원씩 들어가시겠어요. 이 논리도 맞는 거예요, 시간.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다니까 온 동네가 나서가지고 아니 표를 뭐로 사느냐.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 허경영 선생을 어차피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스톱. 이 사람이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나 그렇잖아. 좋아한다 그렇게.
존경한다고 했는데 다시 좋아한다고 넣었어요. 발음을 다시 들어봐. 현 선생을 어쨌든 존경하는데 존경한다고 했 존경인데 여기는 굉장히 좋아한다. 왜 자막을 그렇게 넣는? 아니 저쪽 팀에서 넣은 거. 방송사에서. 아, 방송사에서 넣은 거구나. 그래, 방송사에서는 허경영 씨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돼. 이 양반이 허경영을 좋아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가? 들어보세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한 말이죠? 네. 100% 맞다 그러죠? 네. 자, 트럼프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내가 대통령 만든다는 이야기 강의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그거 틀어봐. 제목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아니 이거 트럼프 내가 대통령 만든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있었잖아.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은 위험하다. 미국과 북한이 썸씽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맞죠? 미국의 대통령을 한국인의 93%가 힐러리 지지. 한국인 93%가 힐러리. 미국은 말할 것도 없었어. 선거 핵전쟁을 막아줄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할 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막아줄 사람 뽑아야 되겠죠? 네.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다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미국의 대통령도 내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죠? 네. 그것뿐이 아니라 중국, 북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제 앞으로 내가 개입을 해. 개입을 해서 바꾸면서 이런 국민의 혈세 낭비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또 하나 현재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적폐청산이나 강행울의 적폐청산은 이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이 사람이 창덕궁을 지어요. 창덕궁을 짓고 저기 저 서대 소서문에 있는 서대문으로 갈 때 옆에 있는 경희궁이라고 있어요. 경희궁도 이 사람이 지었어. 경희궁 짓고 이런 궁공사를 이 사람이 주로 많이 해. 많이 하다가 그냥 국민들이 노역을 옵니까 안 옵니까? 노역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거야. 강해군을. 그래서 이 궁지타가 강해군이 민심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은 원래가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세력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혁명 세력, 혁명을 한 박 대통령이 할 때는 국민들 전체 지지를 못 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한 혁명을 하는 거야. 혁명을 하는데 이 강해군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거를 끝까지 막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념을 심어주느라고 하다가 이 사람이 제일 취약점이 지지 세력이 별로 없는 데다가 기득권 세력들은 강해군을 지지해야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우리나라 대다수 보수 세력들,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 지지할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지. 그건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 많아. 기본적인 사회의 기득권들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주로 적폐청산을 주장합니다. 이거를 주장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적폐청산 때문에 박근혜도 적폐청산 하다가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전두환이를 다시 돈을 뺐다가 다시 그 다음 자리가 이명박 쪽으로 간다 하니까 친이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거예요. 이 문재인 때문이 아닙니다. 문재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게 아니라 친이계가 이명박을 지키려다가 보니까 과잉방어를 해야 안 해. 하면서 그냥 박근혜한테 불똥이 튕긴 거야. 그러더니 다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시 이명박을 또 하려고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춰주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전직 대통령들 그렇게 두드려 잡든지. 그래요. 뭐 그냥 뭐 이명박에 대한 게 많은데 나는 절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건 전부 유언비일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할 필요 있나 없나? 없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절대 하진 않아.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도둑놈으로 보진 않아. 그래도 대통령이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화살이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진도 7.5 내지 8 정도의 지진이 올 수 있는 나라인데 오면은 전체 중고등학생의 60%가 죽어요. 60%가 전부 사망해. 그 다음에 80% 정도가 중상을 입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돈은 엉뚱한데 다 닦아쓰면서 애들 교실은 이렇게 넓은 교실에 저 기둥 하나 있나 없나? 없어요. $100 쌓아 올린 건물에 위에 서랍만 쳐놓고 기둥은 내진이 안 돼 있어. 흔들리면은 1층에서부터 3층까지가 한꺼번에 지붕 뚜껑이 딱 빵 찍듯이 찍어버려. 양쪽이 탁 무너지면서 이게 딱 내리 꽂으니까 이 안에 있던 학생은 전체가 전멸해버려. 이 지붕이 딱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래 가지고 딱 눌러버리니까 애들이 밑에서 다 죽는 거야. 근데 이게 철근이 들어있으니까 나갈 수 있나 없나? 못 나. 철근 콘크리트가 눌러버리니까 다 죽는 거야. 그런 교실을 전국에 얼마나 많이 100%가 그런 교실이야. 근데 내진 설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벽에 $100 쌓아 올린 데다가 서랍을 쳤는데 이 서랍화가 힘이 없어요. 한 번은 흔들면 와르르 학교.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 가장 지진에 위험해. 지진에 가장 위험한 건물이 학교야. 그 다음에 지진에 위험한 건물이 뭐예요? 단독이야. 그 다음에 지진에 가장 안전한 건물이 아파트야. 알겠죠? 아파트는 지진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를 안 진 아파트는 무너져. 근데 요새 철근 콘크리트를 진 아파트는 벽도 철근 콘크리트, 위도 철근 콘크리트,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야.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아파트가 무너져 안 무너져? 그 아파트는 지진에 괜찮은데 학교 학생들만 죽이는 거야. 집에 있은 노인들만 살고 애들은 다 죽이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진이 와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세월호에 몇십만 배의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해놓고 저걸 대한민국 정치인이라고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하고 배치 달고 돌아다녀. 맞아요? 어떤 학교를 하나 표본을 해놓고 진도 7을 한번 흔들어 봐. 나만 아는 학교가 있는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은 미래를 훤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죠? 알려주십시오. 예. 알려주세요. 국민배당금이나 결혼하면 1억이나 출산하면 3천만 원이나 결혼하면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주는 거나 이거는 무이자로 계속 주는 거야. 이런 거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 9명 이거 전부 돼서 한 3,000명 돼요. 이거 없애는 거 이런 거 전부 이야기한 게 미래를 내다본 공약 맞아 안 맞아요? 요때 1억은 지금의 한 5억 정도 됐어요. 이거 20년 전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결혼하면 1억 3천만 원 줬으면 지금의 한 2, 3억 되죠? 그러면 이 돈을 그 당시에 줬으면 지금 그 당시는 우리 대학 입학, 대학 입학하는 사람이 지금은 작년에 30만 명이었어. 1년에. 근데 그때는 얼마인지 알아요? 150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인구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야. 인구가 절벽이야, 절벽. 이렇게 돼가지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중학교 앞으로 없어지고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했는데, 미래를 내다본 게 대우 내다봤었죠? 네. 쌍용 내다봤었죠? 네. 삼성 내다봐서 안 내다봤어요? 삼성은 몇 년 전에 3년 전, 쌍용 5년 전, 이게 5년 전. 이렇게 내다봤어요. 내다봤죠? 네. 박근혜 정부 내다봐서 안 내다봤어요? 5년 전. 다 미래를 5년 전에. 저출산 세계 1위 되는 거. 저출산이 전 세계 220개 국가 중에 225개 국가 중에 220이야. 저출산. 그런데 이 저출산 내다봐서 안 내다봤어? 20년 전에 내다봤어? 20년 전에 내다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해군이 20년 앞을 내다봤을까? 안 내다보고 적폐청산을 한 거야.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적폐청산하면은 자기 정적만 죽이는 거야. 자기 동생 죽여.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동생 죽여, 안 죽여? 왕 되자마자 자기 동생 죽인 게 또 인현왕후를 갖다가 뭡니까? 유폐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실수한 것이 그런 것이 문제지, 정치 적폐하는 이 정치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미래를 못 내다보는 거야. 자, 이 지금 적폐청산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까?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까? 아니요. 마구잡이식이야, 마구잡이식. 검찰이 끄집어내면 그냥 수사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무수석이 뭐 3억 문제로 들어가서 나갔죠? 네. 물러났죠? 네.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대통령 된 사람이 적폐를 청산한다 이런 언어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적폐청산은 검찰이 언제나 해. 언제나 하는 거야. 그런데 권력이 바뀌면 검찰이 다시 또 수사를 해. 이런 적폐청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바뀌기 전에 항상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은 적폐청산이 항상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권력이 바뀌면 유난히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보다가 나라 경제는 온데간 데가 없어. 해야 됩니까? 이런 분위기 가지고 국민을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뭐 그냥 국민들은 잡혀가는 것만 보고 전 세계 신문에는 한국 망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 도덕은 빵점이다. 이것만 선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한심해. 알겠죠? 그래서 뭐 자기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소리 없이 하라 이거야. 소리 없이. 알겠습니까? 소리 내지 마라 이거야. 에? 이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는 건 그 뒤에 개헌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 개헌이. 내 말 이해갑니까? 그 뒤에 개헌이든 뭐든 권력 유지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의 뒤를 파고 있는 거지. 다 줄줄이 엮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사람까지 청와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걸려도 바깥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안 걸려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박근혜를 내보낸 이명박 진영이 호리호리한 만만한 존재가 아니겠죠. 그죠? 이상한 게 튀어나오지. 그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있는 그 진원지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탁탁 던지면 잡혀 들어가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맨날 이런 것만 보다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50% 전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면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고민을 해결해주고, 내가 편지를 가져왔으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대통령이 이 편지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봐야 되겠지. 자, 나와서 한번 읽어봐요. 바로 나한테 온 편지야.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저는 서울 목도에 사는 8세 마을 아들은 서미정입니다. 총재님 강의를 들은 지 어연 1년이 됐네요. 저 또한 보통 사람이라 서 총재님을 생방송을 끼고 뵙는데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은 첫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 허 총재님을 못 알아봤을까 싶을 정도로 미안하고 고생하시는 허 총재님을 위해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 못 받는 분도 많으시고 건설해주고 원청에서 돈을 못 받는 하청업체 사람도 많고 다들 아우성인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서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남의 딱한 상황도 제 상황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아버지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보람이 따르던 시대였는데, 보상이 따르던 시대였는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러질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직장을 구해도 급여를 못 받거나 일을 구해도 기본급도 없는 영업직이니 그런 얘기를 접하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절실히 국민배당금이 있어야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는데 백화점 극차 요원입니다. 들어보니 급여는 180만 원인데 세금 떼면 160이 채 안 됩니다. 정적인지 계약직인지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은 없었고요. 이 아이 나이가 33살인데 30대 초반 남자 급여가 150이면 어느 여자가 시집을 올 거며 이 돈으로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일도 열악하고 면직 많은 주차장에서 마스크도 못 쓰게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동생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노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응원을 합니다. 저희 큰형부도 경북대 중문과 졸업생인데 나름 대구에서 수재만 하는 학교인데 지금 현재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입니다. 기본급 없는 일을 하고요. 계약을 해야 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즘 남자들 반듯한 직장 구하기도 힘들지만 쫓겨나온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나마 저희 큰언니가 고등학교 교사가 형부 급여가 부족해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파견직이라 파견 2년이면 무조건 회사를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2년마다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고 면접 준비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힘듭니다. 예전에 파견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무산됐고요. 근데 파견 4년이 된다 하더라도 짧습니다. 최하 파견 20년은 보장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 대학 입학이라도 시키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 40 넘은 처녀도 많고 50 넘은 처녀도 있습니다. 시집을 가고 싶어도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자가 없다는 거죠. 본인도 비정규직인데 남자까지 비정규직인 아이까지 낳는다는 건 그건 비극입니다. 허 총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상황들을 쏙쏙들이 아시니 국민 배당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매달 고맙게 받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살림을 재정비해달라는 의미로 협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외된 가정, 소외된 가정, 복지 사각지대에 아낌없는 예산을 쓰시고 허 총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 월급을 빼시고요. 총재님 빼주세요. 총재님 언제 대통령 되시나요? 2020년엔 되시나요? 왠지 2020년 반복되니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언론인만 국가 지도자 현지도 많이 뒀었어요. 정신교육대 넣지 말고 추가로 철없는 부모와 아이들도 정신교육대에 넣어주세요. 사람들도 정신교육대 넣고 이 사람들은 추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세상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말이 없다 보니 살인도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허 총장님 강의는 어린아이부터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꼭 교재로 배포되어서 아이가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재로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문화를 대통령 되시면 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바로 부모가 되는 철 없는 10대들, 철 없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적어도 중학교부터 아기를 키우는 돌보는 과정을 연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야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많기에 이것도 시행됨을 합니다. 전 아이를 위해 트림송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매번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잘 때마다 노래를 불러줍니다. 하하. 어쨌든 대통령 되실 거니 되셔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머리를 제대로 때려쳐 주세요. 허 총리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째, 치안이 안전한 나라. 둘째, 여성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도. 셋째, 복지가 튼튼한 나라. 넷째, 충효 사상이 튼튼한 나라. 이 외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허경영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빨리 읽어야 돼. 허경영 총재님께, 허경영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9월 8일에 일본에서 비자 문제로 전화로 상담을 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허 총리님과 통화한 후 일주일 뒤에 무사히 비자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더럽비자 경우 처음에 1년, 다음에 3년, 그리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전쯤
유튜브로 홍총규님의 강의에 끌려 매일같이 가사일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총규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도 했습니다. 어린아이 남편회사에서 자동차 전시회가 있었는데 3,0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에 상품 당첨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입장권에 서 있는 번호를 보면서 허경영 하고 외치자마자 제 번호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라면서 허경영 파워는 대단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일이 힘들 때에는 허경영 성함을 마음속으로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회사 일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린 테스트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은 힘이 안 들어가는데 오로지 허경영 이름만이 힘이 가는 걸 보고 신기해 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저희 이모님께서도 시간을 내어서 총재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시라고 전했습니다. 이모님이 인터넷에서 허 총재님의 얼굴을 보고 예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모님께서 다음에 허경영님께서 대신에 나오시면 표를 찍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관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허 총재님께서 태어날 때의 상황과 자라오시는 과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어릴 적 너무나 추워서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안고 자던 일, 어머니 산소에서 흙보자기에 싸서 무임승차로 서울로 갔던 일, 맹장 수술을 받을 때 신문지 자국을 지우면서 간호원들이 울던 일 등등.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머니의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을 초월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방면의 지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해소하려는 따뜻한 마음과 순수함 그리고 매너와 위트를 두루두루 다 갖추신 분은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 총재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월에 휴가가 시작되면 뵈러 가겠습니다. 그때에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허그해 주십시오. 자필로 써야 하는데 제가 워낙 졸필이라서 이렇게 워드로 써서 죄송합니다. 다 됐어요? 응? 밑에는 안 읽어도 돼. 다 됐어. 아이고 고생하셨어. 아니 내가 평양에 와 있는 것 같아. 목소리. 하도 발음이 똑똑해. 북한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똑똑해. 아주. 150만 원 정도 세금 지하고 33살 동생이 월급 받죠? 이 사람 대학 나왔겠죠, 그죠? 대학 나왔는데 백화점에 그 지하나 이런 데서 주차장에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는 분진이 많아. 차가 올라다니고 하니까 분진이 많은데 마스크를 못 쓰게 한대잖아. 마스크 쓰면은 이제 백화점 지하나 이런 데서 마스크 쓴 사람을 보면 강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성들이 공포를 느껴. 남자도 그걸 싫어해. 그러니까 백화점 지하에는 마스크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하루 종일 마시고 한 달에 150 받아봐야 나중에 병원비도 안 돼. 알겠죠? 근데 이것도 직장이라고 다니는데 33살인데 장가를 안 갔대요. 그러면 여기에 여자가 만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러면 150만 원이 점심값이 얼마 들어가죠? 점심값 차비자면 50만 원 없어지죠, 그죠? 그럼 이것도 투자를 해야 150만 원을 받아.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마이너스 해야 돼. 양복도 옷도 입어야 되죠?
그런 거 감가상각 빼버리면 한 80만 원이 남을 거야. 한 달에. 80만 원 가지고 젊은 대학생이, 젊은 33살짜리 남자가 결혼할 수 있나? 그런데 이 직장도 구하기가 어려운 직장이야. 그 나는 지하에 차를 세울 때 그 지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 아저씨들 쳐다보면 괴로워. 마스크도 안 쓰고 사실 방독면을 써야 될 정도야. 거기 조금만 있으면 숨이 막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굉장히 힘든 거야. 이런 주차 요원 동생 이야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 나는 항상 이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영업직 그 형부 있잖아. 이 사람은 뭐 돈을 거의 못 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실적이 없으면 월급이 있나? 없어요.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로 위궤양이 걸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쫓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50만 원을 이 남자한테 주면은 이 남자가 생활적인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여자가 오면 150만 원 받겠죠? 네. 두 사람 300만 원 있죠? 네. 이 사람이 150만 원 가져오죠? 네. 그럼 450이죠? 네.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놓고 일을 시켜야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안 쓰게 해놓은 백화점은 가지 말아야 돼. 지하에 있는 사람들 마스크 쓰라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마스크 앞에다가 허경영 써놓으면 되는 거야. 우리 마스크 있지? 허경영 마스크. 그거 쓰고 있으면 돼. 거기다 무슨 백화점 이래놓으면 되잖아. 현대백화점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글을 써놓고 미소를 해놓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스마일 해놓으면 되지. 왜 마스크를 못 쓰게? 그 백화점에 임원들이 문제가 있죠? 네. 백화점 임원은 이번 기회에 허경영 강의를 보고 수정할 것. 알겠죠? 이렇게 지금 이 마스크를 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잖아. 근데 여기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 여기 왜 스마일이 없어? 허경영은 마스코트가 스마일이야.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과거에도 웃지만은 미래에도 웃을 일만 있어. 허경영은 미래에도 웃을 일만 있어 없어요? 남한테도 웃음을 전파하고 다니고 항상 남한테 웃음을 줘. 내가 나타나면 애들 웃던가 안 웃던가? 웃어요 일단. 다 웃는데 여기 미소가 있어 없어? 캐릭터가 웃고 있는데 이거는 웃는지 우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미소를 이렇게 짓고 여기에 허경영 눈처럼 캐릭터가 있어야 돼. 맞아 맞아요. 캐릭터 두 개가. 그럼 더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요 글씨 이거를 미소처럼 해서 만들어 놔야 돼. 맞아 맞아요. 그래 양쪽에 미소를 한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한 개씩 쳐놔야 되겠어 안 쳐놔야 되겠어? 그게 눈이야 눈. 눈에 입끝이 닿아야 되겠어 안 닿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 코를 쫙 표시해놔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 이렇게 해서 백화점 지하에 이런 미소를 쓴 마스크 쓴 사람 왜 우리가 싫어하겠어? 청년들 마스크 써야 돼. 그거 그냥 마시면 안 돼. 알겠죠? 우리는 돈 몇 푼 주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 150만 원을 주면서 그 조금원들의 건강을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건강도 주고 주차 요원도 시키고. 알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지. 본인이 안 쓰겠다면 할 수 없지만. 자, 이거는 다시 좀 바꿔야 되겠어. 재고가 많습니다. 재고만. 그러니까 저출산을 20년 전에 내다보고 이런 거 다 내다봤죠? 네. 이 내다보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경제가 앞으로 흔들리겠어.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이 안 태어나고 노인만 쌓이니까. 이제는 모든 옛날에는 모텔이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가서 잠을 잤는데 그래 애들 많이 낳았는데 이제는 모텔이 뭘로 바뀌어요?
양로원으로 다 바뀌어. 요양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젊은이들이 막 가서 있던 그 모텔들이 이제는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서 있게 되는 요양원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사회가 역동성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서 내가 이 위기 때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몇 년 갔죠? 조선은 500년을 가. 조선은 500년. 신라는 얼마 갔죠? 970년 정도 갔어요. 970년, 약 1000년 갔어. 그 다음 백제는 몇 년요? 약 700년 갔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몇 년 갔어요? 자, 우리나라는 보통 500년 이상 역사가 가요. 가는데 중국의 모든 나라는 진나라가 중국을 삼국 통일한 진나라 알죠? 진나라가 몇 년 갔죠? 15년. 15년 갔어요. 15년. 중국은 최고로 오래 간 나라가 300년 된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어. 송나라, 진나라, 모든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300년 정도 갔어. 270년 뭐 이렇게 300년. 왜 이렇게 중국은 왕조가 짧을까? 왕조가 굉장히 짧아요. 중국은 왕조가, 우리나라는 왕조가 이렇게 길어. 왜 이럴까?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말도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만든 거야. 한국 사람은 조잡스럽다. 뭐 한국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한국 민족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통과 역사가 한번 왕조를 만들면 이렇게 오래 가는 나라야. 일본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 보통 다른 나라들은 300년 정도면 끝나버려. 송나라, 청나라, 명나라, 한나라 다 300년을 못 넘겨요. 역사책에 보면 다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왕조를 우리나라는 왕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하면 우리가 성공하냐?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민족은 안 좋다는 소문을 많이 냈지.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실제 우리 민족은 이 왕, 황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민족은 성공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민족은 이 구심점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을 때 발전을 해. 근데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구심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요, 싱가포르의 이강요 36년하고 자기 아들이 지금 하고 있죠? 이 사람 보고 독재자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 사람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대만의 장개석이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인지 압니까? 그런데도 대만의 장개석이는 종신총통해서 안 했어. 독재했다는 말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지금도 가면 대만 곳곳에 장개석 동상이 천지야. 천지야.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단결이 돼 있었어. 근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뭘 좀 해보겠다 하니까 무조건 독재자. 무조건 이제 죽일 사람.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영국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할 때 영국은 북아일랜드 국민들 투표권, 그 당시 국민들 북아일랜드 투표권 있었나 없었나? 투표권 자체가 없었어. 피선거권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투표권 선거권 달라고 북아일랜드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 북아일랜드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했어. 몇십 명을.
그게 민주주의의 효신 영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국민을 투표권을 주지 않고 투표권 달라고 한다고 다 쏴 죽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뿌리인 영국이야, 영국.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하는 1972년에 삼성개헌할 때 영국이 무차별 학살을 감행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그 나라는 왕은 왕대로 있고 민주주의 세계 1위라고 하면서 북아일랜드 사람들을 그냥 다 쏴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프랑스는 이때까지도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안 줘서? 안 줬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박정희라는 사람은 투표권은 줘서 안 줬어? 그러면서 뭘 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독재자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심점이 없는 거야. 그냥 대통령이 나왔다면 그거 대통령이 구심점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황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적폐청산에 이 국민 혈세를 100% 정부가 다 450조를 써버리면 이거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만 하예요. 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이게 낭비입니다. 이 낭비인데 이 허를낭자예요. 낭비. 돈을 흘려버리는 거야. 이런 낭비를 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나 조선 최고의 임금 강해군의 적폐청산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음 정권이 나타나면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적폐청산한다고 또 할 테니까. 맞아요. 좀 이런 거 좀 반복 안 했으면 좋겠죠? 네. 지겨워요. 아주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유엔 본부를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가지고 머리 삭발하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져와라.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 왜 한반도를 두둥가에 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냐? 이렇게 미국과 소련에 항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맨날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권력만 바뀌면 줄서기 하느라고 지금 난리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벌써 개헌의 전주곡이야 이게. 개헌을 위한 서곡을 하고 있는 거야, 서곡. 알겠습니까? 우리는 도둑놈을 가려내면 다음 사람이 도둑질 안 해야 되는데 도둑놈 가려내면 또 도둑질 해. 또 가려내면 또 해. 이거 자체를 없애야 돼. 맞아요. 맞습니까? 무슨 검찰을 갖다가 검찰이 수사하는 게 권력 잡은 자가 있을 때는 수사 못하고 나가고 나면 또 그 사람 거 수사하고 또 요 권력이 나가면 또 그 다음 거 수사. 이런 검찰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렇게 눈치 보는 검찰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 이거는 그 권력이 있을 때 하라 이 말이야. 권력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권력 바뀌고 나면 그 다음 그 사람들 잡아내나?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구역질이나. 알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문재인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에서 그 지진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어느 동네 지진이 날지 여러분 알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는 어디서 지진이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반복하지 말아야 돼. 알겠습니까? 나는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원들은 정신교육 때 보내도 대통령은 정신교육 때도 안 보내. 그리고 대통령 구속 절대 안 해. 아무리 죽을 죄를 지내도 사면해. 알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죽을 죄를 짓고 뭘 했어도 나는 국민들에게 내가 총알을 맞고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 구속 안 해. 알겠습니까?
그런 자신감 없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무슨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에? 나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까? 안 보는 사람입니까? 안 봐요, 안 봐. 소신이 뚜렷해. 알겠습니까? 이 강해군이 자기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여요. 이 사람만 안 죽였어도 임금 자리를 계속할 수 있었어. 거기다가 또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어.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어.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알겠습니까? 마치 박근혜를 잡아넣은 거와 비슷해. 알겠죠? 이런 것을 해가면서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니까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거는 잘못한 거야. 알겠죠? 이거는 임목대비는 국가의 얼굴이야. 맞아요. 예? 영창대군도 그나마 임금의 동생이잖아. 그런 애를 갖다가 목을 사약을 먹여가 죽여버려. 장희빈이 아들이 누굽니까? 장희빈이 아들이 무슨 대군이야? 경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몇 년 했죠? 4년 만에 독살시켜버렸어. 4년 만에 쫓겨났죠? 경종도 4년 했는데 독살돼서 독살. 뭐냐? 음식에다가 이 경종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장희빈이도 독약을 먹고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 아들도 독약을 먹고 죽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유전자가 아들한테도 비슷하게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저 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자. 그게 유전자 번호라고 그래. 유전자 번호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좋으면은 자식한테 좋은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 우리 조선 왕조 정치도 이렇게 유전자가 본인이 장희빈이가 독살되면은 그 아들 경종도 경종할 때는 빗경자를 씁니다. 이 경자요. 경종인데 이 경종도 독살이 되는 거야.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 하죠. 그래서 이 역사는 자꾸 적폐청산하면 그 다음 사람도 또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수전이야, 복수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미래를 예언하고 내것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맨날 상대방 한 거 험잡아가 복수하고 또 끝나면 또 복수하고 이것만 반복하니까 국민은 뭐예요? 국민은 표 찍어주는 미친 사람, 미치광이들이야. 표 찍어주는 미치광이들. 그런 사람을 왜 찍어줘? 왜 찍어내냐고. 왜 여러분 그런 사람만 찍냐고. 알겠습니까? 아주 이제는 내가 물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왔지만은 어떤 사람이 근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허경영 총재가 하늘에서 온 화신이면은 허경영 총재의 이 우주를 전체를 만든 그 본체, 나의 본체와 나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아무리 적폐청산해도 이 예산을 50% 빼가지고 여러분한테 배당금으로 줄 수 없는 정치는 이게 뭐가 좋은 결과가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와요. 안 오는데 원인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 손을 대는 사람이나 국가 예산을 절반을 국민한테 배당금으로 줘야 된다는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발상이 잘못된 거야. 이 도둑질 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혈세 낭비는 놔둬버리고 아무리 적폐청산해봐. 누가 뭐 돈 1억 먹었다 뭐 사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 징역 보낸다고 우리 경제가 사나? 안 살죠? 그런데 이 혈세 낭비를 이 낭비가
허경영 총재와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가 하늘에서 왔던 화신이라면 허경영이가 그 자의 화신이라면 이 허경영과 이 창조자는 누가 만드느냐고 이래요.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죠? 네. 똑같아. 그거를 이해를 해야 허경영을 이해할 수 있어. 이거를 이해해야 이거를 해결해야 이게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네? 여러분 말이야 월 150 만 원까지 300이 나오는데도 도둑질 하는 놈이 있을까? 있어요. 도둑질 안 해요. 노후 걱정 안 해. 왜? 국가에서 나오니까. 맞아요. 아까 여기 와서 이런 짓 안 해. 어떤 사람.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 이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궁금한데 이야기해 드리는 거야. 이 우주의 창조자는 여러분들은 허경영이가 없을 때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여러분하고 다르죠? 아까 편지에 보니까 그게 어디서 미국에서 온 편지야? 일본에서 온 편지야? 에? 하나는 목동에서 온 편지고 하나는 일본에서 온 편지지. 두 번째 거. 그 사람이 일본에서 오링 테스트 하니까 허경영은 안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 부부들이 알고 있죠? 왜 허경영 안 떨어질까? 여러분과 지구인과 에너지가 반대야. 영성결합은 일성결합 인자나 이성결합 인자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나. 허경영 사진은 이 사진은 무한대 에너지가 나와. 이거는 천번 만번 복사해도 무한정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저기도 사진이 있네. 그런데 여러분의 사진에서 에너지가 0.1 카우스라도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 그럼 여러분 많이 해봐서 알죠? 네.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없을 때는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같다는 거예요. 그 내가 없을 때는 여러분 다 같아요. 여러분이 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다 같아.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여러분 구해주려고 그래. 누구나 최고로 선한 마음과 최고로 악한 마음이 존재해. 근데 허경영을 만나보니까 달라 안 달라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은 나를 발견했다는 게 그게 위대한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허경영과 일면식을 해놓은 게 이게 위대한 거야. 그 여러분들은 행운아들이야. 네. 그러나 이 유튜브 보는 사람도 내한테 와야 행운아야. 맞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허경영 총재와 이 창조자는 과연 이 우주의 이 물질을 118가지의 이 원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 때 그럼 이 원소는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야. 이 창조자는 어디서 나오고 그러면 이 우주를 원소로 만들면 원소는 어디서 나와서 도대체 118가지 원소. 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이러면 철이 원자번호 몇 번이죠? 철이 몇 번이죠? 에? 철이 26번이야. 27, 28, 29, 30. 그러면은 이 원자 철에서 수소 하나만 더 보태면 코발트가 돼버려요. 코발트에서 수소 하나만 더 보면 니켈이 돼. 니켈에서 수소 하나만 더 보태면 구리가 돼요. 구리가 있어야 전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구리에서 수소 하나만 더 넣으면 뭐가 돼요? 아연이 돼요. 아연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118가지 원소를 하늘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 지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구 전체가 원소야. 원소 100 손가락 이걸로 10번 정도만 하면 되는 그걸 가지고 이 우주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원소는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럼 허경영의 그 창조주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이래. 여러분 이번에 뿌리싹 뽑아요. 알겠죠? 영원 이전부터 있던 존재야. 알겠습니까?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영원 이전부터 있던 존재고 여러분도 영원 이전부터 있던 존재야.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영원 이전부터 있던 존재가 영원 이전부터 여러분의 영혼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온 것만 얼마 안 된 거지. 여러분들도 계속 영원 이전부터 있던 존재야. 또 이 물질도 영원 이전부터 있던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잘못된 게 꼭 거기에다가 시간을 넣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시간은 지구에만 있는 거지 밖에 가면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기권만 벗어나 올라가 보면 시간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여기서 빛의 속도의 10배만 빨리 내가 여기서 백군까지 갔다 오면 이게 120억 광년 걸려, 빛의 속도로. 근데 그걸 120억 광년에 안 가고 짧은 기간에 갔다. 그러면 그 비행 접시를 타고 갔다. 그러면 하루만 날아갔다 오니까 지구는 몇백억 년이 지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가 빨리 가버리면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빛의 속도만 오버해서 가버리면 우리 나이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우주선 안에 수조 년을 앉아 있어도 늙어 안 늙어? 안 늙어요. 이 대기권에 들어오면 우리가 늙어가는 거야. 이 피부가 늙지. 속도가 빠른 비행기를 탔다 사람은 절대 안 늙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시간이 있는 대기권에 여러분이 있으니까 늙는 거지. 대기권을 벗어나면 창조고 뭐가 없어요. 있는 물체가 그대로 수천억 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접시 타고 오는 사람들이 수명이 뭐 여러분처럼 몇백 년인 줄 알아요? 무한대요, 무한대. 그럼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원히 사는 존재들인데 거기다 꼭 시간을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이들을 알아낸 거야. 아,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버릴 때는 인간의 수명은 정지되는구나. 나이가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빛도 가다가 굴절되는구나. 그래,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가거든.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구에 오는 이 사이클의 전파, 미국에서 핸드폰을 하는데 여기서 미국에서 핸드폰 하면 이 핸드폰이 전파가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전파가 굴절되면서 와. 알겠죠? 그래서 빛도 꺾여. 태양빛도 반드시 가는 게 아니야. 가다가 빛이 휘어. 알겠죠? 빛도 휘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영원 이전부터 모두 있는 존재들인데 그게 어디서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든 사실이 없어. 여러분은 영원 이전부터 인간으로서 고유명사를 받아가지고 존재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귀신이 되면 그것도 신이야. 맞아요. 신이야. 근데 없어지지를 않는 거야, 영원히. 근데 그 자를 보고 누가 만들냐면은 몸은 그 부모에서 왔지만은 그 사람 몸, 여러분 하나하나 몸은 영원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유정이나 유정물은 뭐죠? 무정물은 뭐겠죠? 유정물은 뭐죠? 유정물은 정신을 가진 움직이는 물체들이야. 무정물은 정신은 없지. 바위. 그렇잖아요. 바위. 이런 거는 정신이 없는 거 보고 생명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유정물도 무정물하고 대화가 되고 무정물도 유정물하고 대화가 돼. 그 옛날 어머니들이 바위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바위가 감응을 해. 그 소리가 서로 교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없지. 이거는 내가 없는데도 이 유정물과 무정물은 감응이 서로 되게 돼 있어. 우주는. 왜? 영원 이전부터 있던 존재들이야. 신비스럽죠? 그래서 허경영은 영원 이전부터 있던 창조, 그 멤버의 화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애초에 여러분을 영원 이전에 있게 한 자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도 내만 보면 세포가 강력해져 버려. 면역력이 확 올라가. 면역이 한 1000배가 올라가 버려. 내 이름 부르면. 봤죠? 네. 그래서 우리 적폐청산이 구구절절히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들 혈세 낭비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돼. 이게 국가 세금, 경제기획원,
경제기획을 하는 자들의 모든 예산 전체를 다시 해가지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없이, 이거 낭비 없이, 혈세 낭비 없이 뭐 정치를 바꾼다, 적폐를 청산한다, 그따구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뭐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한다. 우리는 그런 거 취미 없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게 유언비어인데 조사해보면 그 돈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그만큼 국력을 낭비합니까? 그거 수사하는 게 그렇게 한이 맺혔습니까? 에? 국민들은 전부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내서 조사해야 된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좋다 이거야. 잡아서 조사하되 왜 옛날에 안 하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게 용감한 검사가 왜 없어? 맞아요. 나는 그런 검사를 바라는 거야. 에?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어떤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현직 대통령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야지. 싸우려면 무슨 죽은 권력을 맨날 가지고 후디를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또 뭐 그것도 또 조사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절대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 잡아넣거나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앞에 대통령은 사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대통령 된 자가 자기 선임 대통령을 수사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야 돼요. 내 말 일리가 있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는 선배 후배에 대한 예우가 아니야. 내가 사단장 왔는데 전임 사단장을 고발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법보다도 내가 뭐가 앞선다고 그랬습니까? 도덕이 있는 거예요. 도덕보다 뭐가 위입니까? 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지은 자를 봐주라는 거예요. 맞아요. 죄지은 자를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다 잡아넣어라. 이게 종교가 아니잖아. 내가 어디 국회의원들 처벌하겠다고 그럽니까? 교육시킨다는 거지. 맞아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야.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화평하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신교육대 가서 교육을 시키지 처벌하지 않아. 전과자 만들지 않아. 알겠죠?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야 된다. 내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저 넌센스 질문 하나 해야 되겠어요.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뭐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건 아는구만. 이거 내가 묻는 걸 전부 다 아니까 재미가 없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세요. 석가모니의 그 인생과는 천상천하 요속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가모니의 그것도 저분이 말을 잘못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은 잘못되어 있는 지식이야. 전부 잘못되어 있어. 이게요, 천상, 천하, 그죠? 그러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는 하면 뭐 모든 거 다잖아, 그죠?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대치되냐면 허경영이가 여기서 불거져 나와. 대치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그러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홀로 나만 존재한다. 이거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 그러면은 천상천하 유와 독존. 이거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나만, 오로지 나만 홀로 존귀하다. 이거 존귀할 존자. 이자요. 그러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무슨 뜻이냐? 이거 석가모니 지가 가장 존경스럽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 아까 우리 질문하신 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 인간은 모두 다 그렇게 그 고유의 존중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인간이 생략된 거야. 알겠죠? 사람들은 여기다가 누구를 넣냐면 석가모니를 생각하는 거야. 맞아. 석가모니 지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잘못 해석돼서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앞에 생략된 거는 석가모니가 아니고 인간이야. 인간은 천상천하 유화독존. 여기 아가 붙으니까 석가모니인 줄 알아. 맞아.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존재다. 왜? 영원 이전부터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짐승으로 안 가고 귀신으로 안 가고 인간으로 온 거, 이건 대단한 거야. 왜? 다시 자기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은하계 무한대의 별이 있는 이 인간이 사는 별이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 별들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별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구야. 맞아. 백궁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몸이 있을 때만 방향을 틀 수 있어 없어요? 귀신이 자동차 핸들을 틀 수 있나? 못 틀어. 몸이 있을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이정표를 틀 수가 있으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 인간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약자야 이게. 우리가 이 약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풍수하면 뭐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풍수하면 뭐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장풍덕수라고 그랬잖아요. 장풍덕수. 그러니까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살.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가 뭐 불교니까 보살. 보살하면은 이게 뭐의 약자요? 보살이 뭐의 약자야? 보살하면 이것도 전부 다 글자가 넉자식이야. 그죠? 보리살타. 보리살타의 약. 그러니까 보살. 알겠죠? 보리살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자야. 풍수하면 장풍덕수. 도로하면 뭐의 약자라고요? 도로하면 뭐의 약자야?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과 차가 다니는 길. 그러면 차가 다니는 길은 로라고 그래. 그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 그럼 줄여서 도로. 그러니까 모든 한문은 두 자는 넉자를 줄인 거예요. 넉자를 줄인 거예요. 보살님. 그러면 보살, 보리살타님. 그 줄여놓은 거죠. 그죠? 전도사님. 그리고 전사.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보살은 보리살타님. 그러니까 줄여서 보살. 그러니까 석자 자리는 잘 안 줄여. 전도사, 그럼 전사님 이러면 안 돼. 맞아. 전도사. 그래서 인간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줄인 거지.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은 큰일 나요. 에? 알겠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마치 교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말이 아니고 인간은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의 존재다. 여기 아가 들어가니까 혼돈하는 거야. 나라는 것은 고유한 존재다. 홀로. 그래서 여기가 왜 홀로 독자가 이렇게 붙냐 하면은 이 홀로 독자가 왜 붙습니까? 이 홀로 독자가 왜 붙냐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게 이 홀로 독자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 홀로 독이 붙는 이유는 꼭 알아놔야 돼. 이 홀로독은 불이법에서, 석가모니가 말한 불이법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와 남이 반드시 혼자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무한대로 이 우주에 살았기 존재했기 때문에 뭐 수천억 년이 아니에요.
무한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동안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가 한 번이라도 아니었던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올라가 보면 이게 옛날에 내 부모야. 내가 옛날에 이 사람이 또 부모야. 이렇게 섞이지 않은 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은 이쁘고 이 사람은 못났다. 차별하면 돼?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 내 엄마고 이건 내 딸이야. 근데 이게 하나는 내 마누라라고 하나는 내 딸로 와 있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보이는 모든 부딪히는 사람은 전생에 그 수도 없는 무한대 전생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불이법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란 나 혼자 존재하는 거야. 모두가 다 나였다는 거야. 한 번씩은 나와 연관 있는 나야. 나의 일부분이 있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내 뭐 이래가지고 전부 나에 연관된 것이지 나와 연관되지 않은 존재는 존재하지가 않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천상전화 유아독전 질문해가지고 또 시간 많이 가버렸네. 재밌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쳐다보면은 반가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전부 한 명이야. 전부 가족을 여기서 만난 거지. 알겠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6시 이제 20분이 됐으니까 끝내야 되겠네. 그래 하나 도둑이 훔친 돈을 뭐라고 그러죠? 작물? 머니는 머니인데 설거머니야. 내가 설거머니 물러나야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치료해주고 가야 되니까 설거머니 가면 안 되지. 그런데 요거는 내가 옛날에 가르쳐준 적에서 도둑이 훔친 돈은 설거머니인데 또 무슨 머니가 있죠? 호주 사람들이 가지는 돈이 뭐예요? 호주머니. 아주머니하고 내가 많이 해줬죠? 그러면 저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은? 요거는 내가 안 했지. 오늘 처음 하죠.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뭐 좀 많이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강의 때 웃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식하고 살면서 남편하고 살면서 자꾸 이런 걸 물어잡고 재밌게 살아야 돼. 알겠죠? 목에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항상 웃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만담도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허경영 번입니다. 이거는 허경영 번이. 이거는 이제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전자화폐가 나오더라도 팁을 주고 날 때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있어야 되니까 허경영 돈에 내 사진이 들어갈 때 전 세계 사람이 웃겠어 안 웃겠어요? 웃겠죠? 전 세계인이 웃을 날이 곧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 나와.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이게 하늘궁 공간, 하늘궁 있죠? 내가 지금 잠을 자는 집이 이거죠? 여기 하늘궁 내가 지은 거야. 여기 와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사진을 가져와야 돼. 사진을 여기다 놔두는 게 좋아. 여기는 강의실들이 있어. 그죠? 이게 폴로 강의실. Do you remember things we've done together? Talked about being so free. I'd like to kiss you, desperately kiss you, like I did in